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3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 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정책 담당관 및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류지호 청년정책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17억 9,053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16억 7,496만 원보다 1억 1,55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250억 9,294만 원으로 기정액 250억 8,515만 원보다 77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 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형 뉴딜 2.0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2025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 인센티브 2차 교부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도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일부 방수공사로 29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시 청소년 수련원 모험시설 보수공사는 설계 용역 중 구조검토 선행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공사비 3,0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 건립 사업은 전환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1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과 이자 국고 반환금 1억 7,00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과 이자 도비 반환금 7,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이자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유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78억 5,709만 원이 증액된 1조 624억 8,394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11억 6,859만 원이 증액된 1조 4,292억 6,77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동일한 20억 2,1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7억 8,980만 원이 증액된 2,664억 7,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9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 예탁금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025년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0조 청주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5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1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 6억 9,413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처우 개선 수당 등 2,2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5억 9,259만 원이 증액된 4,857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13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 인건비 2,328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14조 장기요양기관 특수체중계 설치 지원 사업비 4,28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9억 4,297만 원이 증액된 1,864억 2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16조 장애인연금 4억 5,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1억 5,02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17조 차상위 장애수당 7,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비용 2,508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8조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토지 보상비 및 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19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20억 252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0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 등 2억 2,56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133억 3,554만 원이 증액된 3,835억 4,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23조 천만남 이용권 사업비 1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4조 부모급여 101억 5,45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5조 영유아 보육료 10억 6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및 처우 개선비 25억 9,7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비 2,16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 8,533만 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 5,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26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억 8,458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억 799만 원,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5,49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27조 교사 겸직 원장수당 4,247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4,8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8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9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억 4,801만 원, 야간 연장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24시간 어린이집 야간 보육 교사 급식비 등 3,460만 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 1억 2,02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30조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6,833만 원, 외국인 아동 차액 보육 지원비 5,18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368만 원이 증액된 1,020억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2조 공공형 실내 놀이터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 비용 9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늘 푸른 아동원 등 아동복지시설 5개소의 운영비 7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3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시자 통장 지원사업비 3,63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4조 가정위탁 양육지원비용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아동수당 27억 5,8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5조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5,650만 원, 저소득 가정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8,384만 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비용 5억 9,42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6조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1,99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98만 원이 증액된 30억 2,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9조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비용 39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9,03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56조, 마약 용어 간판 등 변경 지원 비용 500만 원, 과징금 수입의 자치단체 간 분할 비용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기금은 자알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두 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2025년 제3회 추경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알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52억 8,526만 6천 원에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라 6,678만 원이 감액되어 2025년도 말 기준 52억 1,848만 6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두 기금의 운용 수입 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 회수 640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4,159만 2천 원, 이자 수입 1억 7,091만 3천 원, 기타 수입 2억 1,5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746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6억 9,664만 3천 원, 기타 지출 9,820만 2천 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입니다. 장애인 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18페이지고요.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건립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관련해서 예산은 좀 남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하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좀 예산상 별개의 부기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용이나 뭐 기능 구성 이런 요소들이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좀 구분이 불명확해서요. 요거 좀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그 계속비 사업으로 시비 39억 5천만 원과 또 저희 우리 시에서 2024년도에 종목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균특획의 9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49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정부 공모 사업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균특획의 9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저희가 착공을 하지 못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균특회계 중 12재원 1억 9,950만 원을 이 추경에 감하고 2025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전액 시비를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2024년도에 감한 균특회계 시비 1억 9,950만 원은 공모 사업명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명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처리목에서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요거 받아본 자료를 보면은 총 공사 비용이 지금 8억 2,0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서 5억 3,3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완성품 공사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맞는 거죠? 지금 완성품 공사비로 되어 있다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 중에 예.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착수계 저희가 예산 과목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하고 이제 감리비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원가 계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네. 여기서 8억 2천만 원 되는 사업비에서 완성품 공사 광급 자재가 5억 3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어가지고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왜 시설비로 뺐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시설비로 그 1억 9,950만 원을 왜 뺐는지 말씀하시는 5억 건가요? 정도. 5억 정도를 총 시설비로? 공사 비용에서 예. 완성. 그러니까 이 업체가 보면은 어쨌든 업체 선정할 때 자격증 같은 것도 중요할 테고, 어쨌든 이거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자격증을 보면은 8명 중에 참여자 하시는 분들 8명 중에 6분이 자격증이 계시고, 그 자격증이 다 정보 처리 기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이분들이 이 업체가 그러면은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고, 또 그 중에서 8억이 넘는 사업 총 공사 비용 중에 여기서 5억이 넘는 예산이 완성품 공사 물품으로 들어와서 이 업체랑은 조금 뭔가 이렇게 이 사업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신축 사업이고요. 지금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완성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스마트 빌리지 보급, 이 스마트 빌리지 건립 사업에
건축비하고 그 디지털 콘텐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완성 사업비 내에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비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소방이나 전기에서 그 일부 그 관급자재, 기성품으로 된 관급자재, 뭐 예를 들자면 시설에는 뭐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저희가 뭐 정화조라든지 이런 경우는 완성품으로 아마 그 저희가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비용 자체도 한 5억 정도 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집행상 뭐 예산부서와 뭐 그 관급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관급제재로 처리를 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그 절차대로 이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품 공사 내역이 XR 스크린, 3D 모션, 가상 크로스 컨트리, 뭐 휠체어 레이싱, 뭐 사격 시스템. 그래서 이 안쪽에 또 이렇게 또 세부 내역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완성품으로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와서 이게 리모델링비와 시설비와는 좀 맞지 않을까? 이런 거는 자산 취득비나 이런 걸로 빼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네. 그 디지털 빌리지 건립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조달청에 그 용역을 줘서 직접 조달청에서 선정한 결과 저희가 그 콘텐츠 업체가 선정이 된 예, 결과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이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또 용역 중에 이제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연구 개발비로 한 3천만 원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러면은 3천만 원이라서 2,200만 원의 수의 계약이 좀 맞지가 않아서 이것도 좀 한 번에 간소화를 위해서 이것도 이 예산에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럼 이 연구 개발비로 따로 또 이렇게 이 포함시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컨텐츠 개발을 그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을 주면서 그 사업 그 산출 내역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잡았을 뿐인데요. 그걸 기초로 해서 조달청에서 그 해당되는 그 컨텐츠 사업 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그 산출 기출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로 만든 그 산출 기초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했던 그런 산출 기초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정홍원 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특수체중계 네.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67개소에 우리가 시설당 한 대씩 지원하는 걸로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우리 청주 시내에 노인 요양 시설이 128개소입니다. 제가 센터는 말고 128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 희망 대상을 파악했더니 67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이미 구입이 되어 있거나 이런 사정으로 해서 신청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희망을 한 게 67개소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 건보에서 요양시설 평가 지표에 이게 체중계가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네. 이거를 구비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신문에 보도된 거, 저 뉴스에 보도된 거를 보면 그 안정장치가 거의 없는 저가형 휠체어가 이게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과장님도 이제 보셨을 건데 그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물류용 체중계를 겉모습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제 보도가 나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도 128개 중 67개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겉모습만 바꿔서 이게 보급했을 경우 뭐 낙상이 걱정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시설 종사자분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보도 내용이 뭐 사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거를 어르신들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이 보급이니만큼 좀 각별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체중계가 제가 자료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국가 인증이라든지 인증 제품인지 또 안전 난간이나 미끄럼 방지 같은 기본 장치가 갖춰진 장비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장기요양기간 평가지표에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항목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와상 환자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중계를 구비하되 무게는 100g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안전사항은 특별하게 지정된 게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부를 하면서 교부 주권에 이 체중계에 대한 물품 인증이라든가 규격 등 이런 거를 조건을 더 세밀하게 더 넣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공식 기준이 돼 있지가 않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제품 규격이나 안전 요건, 뭐 사용자 편의 등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네. 아무리 뒤져봐도. 네, 그리고 이 단가 부분도 개당 8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뭐 검색을 해본 결과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네네. 저가부터 뭐 200만 원 되는 것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80만 원이라는 이 책정된 게 시설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책정하게 됐어요? 이게 시설에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80만 원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체중계가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0만 원, 뭐 또 100만 원 넘는 것까지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해 줄 때는 20%는 자부담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건이 좀 뭐 3cm 바닥에 3cm 계량면가 3cm 이하라든가 미끄럼 방지 슬로프라든가 손잡이가 장착된 제품은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60만 원으로 잡은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뭐 이 규격이랄까요? 네네. 이런 게 없습니다만 제품 규격과 안전 요건이라든지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비인증 제품 이게 또 KS나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게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제품을 선정을 했을 때 AS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네네. 꼼꼼히 좀 살펴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네. 지금 이번에 교부 조건 내에서는 일단 내용 연수는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9년을 사용해야 되고 최소 2개 이상의 그 업체로부터 설치 견적 등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더 넣어서 이렇게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체중계가 보급이 됐을 때 이 체중계로 인해서 뭐 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우려돼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질의를 하는 건데 안전성과 품질 위주 기준이 이제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시에서 이제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서 이거를 좀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이번 이제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이 희망한 시설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해놓고 그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교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복지부나 아니면 건보 쪽에서 이 공식 기준이 또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건의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좀 해주시고 해서 이게 정말 뭐 저가 뭐죠
물류용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런 게 유통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청년정책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1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그 청소년 그 수련원의 모험시설 세줄타기 보수공사 그 예산을 그 삭감해 갖고 오셨어요.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죠?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왜 예산이 그 됐을까 이렇게 봤더니 여러 가지 그 뭐 실시 설계 용역 같은 걸 실시했을 때 그 모험시설 운영 중단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런 이제 모험시설이 딱 2개밖에 없죠. 네. 안반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시설인데 네네, 네. 제가 그 이게 보면은 지금 이 2026년 이제 예산에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성명 관계되는 예산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시설 열악하고 성면 뭐 유해성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제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가 청소년들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청소년들 시설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된 곳이죠. 네. 예, 몇 년도에 지어졌죠, 여기가? 여기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97년, 98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한 근 30년 정도 이렇게 된 노후화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최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150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또 보면은 저희가 여기 수련원에서 24년, 25년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횟수를 보면은 참여 인원이 24년도에는 3,210명,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887명 정도 이렇게 9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참여했는 게 저희 청주시에도 지금 그 뭐 초중고 학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보면은 뭐 8학교, 6학교, 4학교 정도고 25년도에도 보면 그 4학교, 7학교 뭐 그다음에 4학교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수련을 할 때는 괴산이나 이렇게 타 지역으로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우리 그 청주시에 있는 이 청소년 수련원이 좀 어떤 규모도 좀 되고 프로그램도 잘 되고 뭐 시설이 잘 됐다면 굳이 여기 청주시에 있는 많은 학교 학생들이 그 타 지역으로 이렇게 그 대전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에 그래서 또 왜 하고 또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 역사환경 보전 지역이면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까?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주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기 그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한 그 제약 조건이 생깁니다. 사실은 98년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 건립이 가능했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건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또 이제 다른 이제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다른 데로 간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시설도 저희가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환경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조금 타지로 가기를 이제 학생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좀 가고 또 반대로 수련원에는 타지에서 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이 청소년 수련원 관련된 전국 시설 중에는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조사가 되었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그 수련원 시설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저도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그 26년도 예산에도 조금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전에도 그렇게 시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관 요청이나 이런 거는 조금 많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 시설물 자체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이제 와이어 로프 같은 경우가 이제 줄에 매달려서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그 극기 훈련을 하는 건데 이 와이어 로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건 교체의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그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중단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그 조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수련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열악하더라도 지금 오늘 실장에 지금 이게 보면은 대구 강력시에 있는 그 자료란 말이에요. A랑 B랑 봤을 때 저 같아도 이런 데 애들 보내고 싶고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게 광당이라든가 뭐 여기 안박 등변하는 것도 실내에서 이렇게 막 되고 그 조건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도 리모델링 못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자연환경 보존과 역사 문화 뭐 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청년정책 담당관 유시호입니다. 그 리모델링 관련해 갖고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98년도에 지어지면서 2016년도에 그 5억 정도 들여서 뭐 문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한번 리모델링한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시장님이 거기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 주방에 그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노후화됐다 해서 그게 아마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그러면 어떤 뭐 큰 그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리모델링을 뭐 과하게도 못하는 곳이라면 청소년 수련원을 새로운 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었는데 그 지난번에 거기 그 도지사님이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한번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그 행사를 하시면서 여기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리모델링 공사를 도에서 또 취소를 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도 아마 자연환경 보전이라든가 역사 이런 게 되고 푸드트럭하고 아마 맞물리면서 그때 그런 게 조금 잠정 중단됐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요것이 두 개가 걸리는 상황이라면은 무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26년 그 예산에도 지금 성면 관련된 예산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성면 관련된 것도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낮은 수준에서 보니까 20 이상이면 높은 거고 12에서 19가 되면 중간이고 그다음에 11 이하면 낮음으로 되는데 그래도 중간 정도가 돼야지 뭔가 그 바꿔라 교체를 하라 하는데 저희가 그 수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청소년 시설에서 성면은 계속 있어서 거기에도 유해서 뭐 관련 맨날 용역을 들여서 뭐 한 2천 얼마 200 얼마씩 또 들여서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견되고 이런 그 노후 그 시설인데도 뭐 그 계속 뭐 땜빵식으로 뭐 얼마 뭐 몇백 몇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한번 그 지역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거. 여기가 뭐 지금 출산율도 좀 올라가고 있다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정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저희가 요런 문제 때문에 계속 못해요라는 얘기가 더 이상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련원을 새로운 곳에 새롭게 건립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이제 방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하려면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당연하죠. 상황이었고 오늘 얘기했다고 내일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그런 검토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은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수련 시설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예상보다는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는 좋은 시설로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시설이 그런가 싶을 정도 저희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만족도 결과가 좋아서 조금은 저희도 상당히 이제 놀란 부분인데 말씀 주셨다시피 좀 안타까운 상황은 그런 여러 가지 지구 지정에 따른 제약 조건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이제 지금부터라도 한번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게 뭐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이제 조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여건이 갖춰졌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좀 그 할 수 있는 그걸 좀 지금부터도 좀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뭐 이게 짧은 시간에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뭐 세 줄 타기하고 꼴당 2개밖에 모험 시설도 없는데 타 지역에서는 막 지금 여기 보면 시설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왜 그게 좋게 평가가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조금만 이제 그 요쪽 청소년들 쪽 요쪽 편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 담당관 류지호 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송병호 의원님 질의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평상시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구마다 4개 구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네. 저 과장님.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흥덕구가 없죠. 거죠? 네. 상당도 이제 옮겨가고 저번에 서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상위 법률을 보면 사실 이게 좀 동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흥덕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흥덕구는 사실은 청주시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데를 구별로 따져봤을 때 지금 이제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제 아시지만 25년 1월 1일부터 폐쇄하고 지금 금천동으로 이전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구는 상당문화의 집 건립 중인 거고 서원 문화의 집은 작년에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청원 문화의 집은 좀 몇 년 전에 개소를 했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없는 데가 이제 흥덕구인데 여기에는 수련관이 있고 또 상당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수련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조금 멀다 보니까 이제 구별로 하나씩은 있기는 있는데 수련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순번에서는 조금 더 밀린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오창은 또 같은 청원구지만 조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창에는 자유공간이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흥덕구에 조금 오송이 또 이제 도심지하고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오송 쪽으로 저희가 자유공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의 집은 흥덕구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담당관님 맞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과 청주시 문화의 집은 다른 거예요. 지금 청주시 수련관은 청주 전체에서 이용하는 거지 우리 흥덕구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송에는 사실 청소의 문화의 집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공간뿐만 아니라 이 흥덕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 검토 내지는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관이 있다고 우리 흥덕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관장 담당관님.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수련관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우선 없는 지역을 먼저 이제 고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지금 상당히 지어지면 구별로 이제 하나씩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흥덕구만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흥덕구도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바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흥덕구도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청소년 오창에 들어간 그것도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이제 동별로 이제 들어와야죠. 자유공간도 들어와야 되지만 그 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고민을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해숙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숙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213쪽이고요. 네. 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관련해서 그 인건비 추가 지원하신 부분은 장비가 하던 일을 사람이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그 국정자원부에서 화재가 나서 디지털로 돌봄 시스템을 했었는데 그게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인력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어콜이라고 해서 그 케어콜 미응답자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전화가 안 되면 안전 확인을 하는 것과 또 근무자들의 그 야간 근무나 추가 근무 수당이 늘어나서 요거는 다 이제 인건비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비 복구될 때까지. 네, 장비는 이미 복구됐는데 네. 복구 전에 이미 발생된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이고요. 그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2014년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차량 매각대금 357만 원을 세입 편성하셨고 예산서 221조 재무활동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셨거든요. 그 10년 전 환수 금액 지금 그 세입 세출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세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차량 매각 대금은 저희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의 차량이 너무 노후가 돼서 저희가 충청북도에 주요 물품 매각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한 다음에 지금 도비 매칭이 있어서 도비만 비율에 맞게끔 저희가 그 반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통상 전년도에 그 했던 거는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2014년도 거는 네. 저희가 매각을 올해 해서 네. 올해 그 매각 대금을 이제 도 매칭 부분만큼 저희가 반환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221조 그 장애인 복지과 재무활동 관련이고요. 그 2020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당이득 반납액 국비 658만 720원하고 도비 56만 4,060원 세출 편성하셨거든요. 그 부당이득 대상하고 부당이득 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시에 2020년에 발생한 부당 그 활동 지원금 수급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을 저희가 그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돼서 이 행정소송이
2024년도 11월 말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금을 받으면서 국비에 대한 부분과 국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반환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232쪽이고요. 그 아동복지 시설 운영 관련해서 그 직원 채용률 저조와 잦은 퇴사로 7억 2천 삭감하셨거든요. 그 어떤 부분에서 채용이 어려웠고 퇴사 사유가 반복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그 사회복지사 분들이 사실은 그 근무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들을 관리하지만 또 아동들을 케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하고자 하였으나 또 들어오셔도 바로 또 퇴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신규 채용 부분에서 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필요한 인원보다 좀 낮은 부족한 그런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인력 공백이 네.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이로 인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는 뭐 돌봄이나 이런데 좀 어렵지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네,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있던 그 선생님들과 함께 그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러면 막 이런 대책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신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신규 채용하는 부분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심리 상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이예숙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그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서 236페이지 보시면요. 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에서 이번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35명 정도가 있네요. 대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휴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친구도 문화활동비를 주는 건가요? 스톱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설에 있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휴학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예. 그거를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용돈을 어떤 식으로 내려보내요? 시설에 그냥 일괄적으로 포괄로 내려보내요? 네, 시설에서 져가지고 욕도 그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통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통장 기입장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썼는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통장 뭐 카드라든지 그런 발급이 가능한 아이들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직접 어디서 입금해요? 시에서 아니면은 시설에서? 시설을 통해서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설에서 카드를 만들거나 혹은 그냥 그 통장 그 내역서 쓴 거를 쓰게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용돈 기입장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용돈을 주면은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저희가 어떤 부분에 썼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생들이 지금 통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예. 그냥 내역서만 가지고 네네. 문제가 안 될까요? 괜찮나요? 뭐 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 있으나 그냥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쓰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알아서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요.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여기가 지금 강서부터 시작해서 해찬솔까지 219페이지 예, 확인하셨죠? 네. 여기가 1인 운영시설이죠. 공동생활가정은 4인, 네, 제 얘기는 예,
이걸 운영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한 분 정도 예, 한 분이 재활교사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법인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네. 근데 여기 밝은빛 보면 1,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그 지원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액수가 커서. 지금 여기도 그 종사자들이 휴직을 했을 경우에 그 종사자들 그러면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가서 근무해요? 지금 왜냐면 법인 대표들이 되게 보면은 겸직을 하고 있다는 건 시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타 시설에서. 그럼 거기서 근무하지 않고 이쪽으로 와서 대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1,8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난다는 거는 어쨌든 장기간 일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봉 차이가 나서 그런가? 아무래도 저희가 직원을 새로 뽑게 되면은 호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좀 호봉 차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거군요. 예, 그런 차액이 지금 대부분 이거는 좀 인건비 설명이 잔액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확인해 봐 주시고요. 네네. 그 바로 위에 배단위 단기 보호센터가 있어요. 네. 1억 4,800이 왜 감액이 됐을까요? 배단위 이것도 단기 인건비인가요? 1억 4,800? 배단위 단기 보호센터는 지금 현재 그 사직지구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쪽이 재개발로 지금 휴지가 돼 있습니다. 운영 휴지가 네. 12월 말일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이전이 지금 되나요, 거기? 예,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내년도 1월부터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이 돼서 그 네네. 기간 동안에 인건비라는 휴지하는 기간 말씀이죠? 동안에 그러면 배단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연고가 있어서 연고자의 인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주간보호시설이나 아니면 활동지원시설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정도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에 가기도 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네네. 보내지기도 그래서 하고. 법인과 또 시설과 저희가 네. 사전에 그 휴지하기까지 이런 그 대책들도 다 점검을 해서 전부 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된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은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분들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챙겨봐 주시고요. 네. 밝은 빛은 1,800만 원이라는 호봉 차이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여기는 시설장이 아니라 종사자가 1,800 정도의 호봉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 한번 여쭤봤어요. 요거 좀 상황을 정리해서 좀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은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처음부터 업무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려는 분 계신가요? 하나 있어요, 이양국님? 더 하셔도 되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럼 송병호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18페이지 아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입양 축하금 지원해갖고 5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4명에서 1명 더 해서 이제 그 요금이란다. 그 금액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만약에 그 입양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축하금을 2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 뭐 유효 기간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요 받았을 때 어떤 저희가 주기만 하고 그 뭐 유효기간 언제까지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입양을 일단 하게 될 때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바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입양을 했는데 예. 파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축하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단 입양을 할 때는 파양까지는 저희가 충분한 그 고려와 그 숙고를 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예. 그런 마음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입양을 하게 되면은 그 예. 아이가 최대한 안전하게 그냥 그 잘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연령대와 상관없이 입양을 하게 지금 여기 18세 미만까지 입양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상관없이 예. 그 무조건 이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올해는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의 차이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이 200만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나가요. 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이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아이 1명을 더 입양하면 이제 예. 3명의 자녀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혜택들도 또 다 같이 주어지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 그 입양을 하게 되면은 아이에 대해서 이제 모든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은 초기에 누구든지 저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가 그 가정에 가서 축하금을 200만 원을 줬는데 예. 혹시 저번에 왜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사건 사고도 많았잖아요. 아이 입양하고는 그냥 뭐 지원비만 받고는 뭐 그러니까 방치 수준을 하고 이런 사례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요게 혹시 뭐 어떤 기간까지 뭐 이렇게 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걸림 그게 없다라는 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새 아이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우리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도 다 수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서 따로 설명을 한번 주셔요 그러면. 네,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고요.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재구호 지원 사업 신규된 것도 있고 과목 변경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소상공인 24개소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됐는지 3추에 올라와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그 피해 지원금 파악은 저희 이제 경제 일자리과에서 조사를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내역은 지금 없고 그 일자리과에서 다시 이제 도의 일자리과로 갔다가 도의 복지정책과에서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교부금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럼 여기 임시 대피자 급식비가 사무관리비로 좀 변경된 사유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주미 재보상금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이제 부기면에서 7월 달에 이제 수해가 나면서 그게 이제 급하게 나갈 때 사무관리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목을 일치를 시켜야 처리가 돼서 지금 과목 경정을 그거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럼 임시 대피자분들에게만 이런 뭐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걸 했을 때 임시 대피자에게 급식비가 나가는 게 타당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시청직원부 공무원들께서 사용하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받아본 거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은데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서 이 사무관리비 사용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에 경비해서 공무원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경비가 아닌가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적해 주신 게 맞기는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를 했을 때 이제 이 재구호금 특성상 먼저 선 지출하고 이제 예산을 세우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해서 급식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그쪽에 무리해서 이제 급하게 나가느라고 사무관리비로 나갔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고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경비를 일상 경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는 거다.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비 같은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항목이 나와 잡혀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어디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이주미 재보상금으로 세워서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요번 거는 일상 경우에서 급하게 지출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이 재보상금으로 해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세워도 되고 저쪽으로 세워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 정책 담당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네, 그럼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 조정 보고 시 조정 내용이 누락되어서 이한국 의원님으로부터 번안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번안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의 청년기본조례 제15조 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민간의 위탁하여를 위탁하여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의견 조정 시 논의 및 합의되었던 사항으로 의견 조정 보고 시 누락되어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및 의견 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의견 조정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번안 동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번안 동의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